제가 카톡으로 바로 던져드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으로 발음을 한것 같습니다. 타이핑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오타도 막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이 좀 시작했으니까 간단하면서 단순한 소스들 있죠. HTML 태그들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될까 싶으면 바로바로 던져드리도록 하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스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됐죠? 찾아볼 소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스트와 베이스 서버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베이스 서버는 백엔드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부트처럼 백엔드 역할을 하는 가짜 백엔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 테스트를 하신다면 통신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스프링부트 테스트를 하신다면 스프링부트가 이제 완성이 돼야 테스트를 하거든요. 완성하기까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짜 서버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단순하게 CRUD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요거를 많이 애용을 하죠. 복잡한 기능은 안 돼도 기본 기능들은 다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 서버를 대체해서 이걸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공통 유틸의 공통 소스 그리고 엑소스 통신을 위한 공통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스프링 서버의 주소와 그 다음에 통신할 대상 제이슨 문서를 정의를 해놨죠.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통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씩 URL 주소가 달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DTT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직접 하는데 통신 대상은 위에도 놨듯이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각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이 함수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엑시오스에 관련된 함수들을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다 적어버리면 소스가 굉장히 난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엑시오스 통신을 위한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요거를 각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get all, get 이런 식으로 구출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깔끔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 이제 CRUD 함수들이 여기 있는데 전체 조회와 그 다음에 한 건 조회까지 있죠. 그래서 CRUD 함수들 요거 말고도 이제 insert, update, delete 또까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쭉 미리 만들어 놓고 각 컴포넌트에서는 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NFN 하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실 수 있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액트의 단축키들은 좀 열어도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전체를 잡아놓고 여기 화살표 함수죠? 자바스크립트는 화살표 함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바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걸 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인서트 부서 정보를 인서트 하는 게 아니고 인서트 요청하는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일을 놓고 하진 않습니다. 항상 백엔드한테 인서트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인서트는 누가 하냐면 백엔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부트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고 프론트 쪽에서 계속 백엔드 쪽으로 뭐 해주세요. 그래서 요청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create
그렇고요. 부서 정보를 인서트하려면 부서 정보가 필요하죠. 부서 정보는 요 객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매기변수로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얘는 전체는 객체입니다. 그렇죠? 인서트할 새로운 부서 정보죠. 새로운 부서 정보를 그래서 이렇게 선발 변수로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백엔드 쪽에 요청하는 거는 엑시오스 통신을 이용해서 요청합니다. 데이터 하시고 통신 모드는 설치해놨죠. 엑시오스 HTTP 이거를 이용해서 호출하는데 인설트는 저희가 백엔드에서 어떻게 되었죠? 셀렉트는 된 요청을 해서 오노테이션 된 매핑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설트는 로테이션 포스트 매핑으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엔드 쪽에서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프론트도 뭘로 요청을 해야 되냐면 포스트로 요청을 하시죠. 매핑은 아니지만 로테이션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지만 형태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웹에서 통신하는 규격입니다. 규약 또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인설트는 포스트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조회는 get으로 요청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엔드나 프론트나 개발자들은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약속에 맞춰가지고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엔드 쪽에서는 포스트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프론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스트로 보내줘야 됩니다. 요청을 포스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시오스 쪽에 포스트 함수가 있고요. 포스트 함수를 호출해서 URL을 이렇게 DPT로 보내고요.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데이터. 내기면서로 하는 데이터. 여기서의 데이터는 객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밑에 있는 데이터의 정체는 객체입니다. 객체가 공으로 나가는 부서 객체가 되겠죠? 부서 객체가 나가는.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NFN 해가지고 화살 전투를 만듭시다. 이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는 부서 정보를 항상 프로스는 다 요청인데 요청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요청하는 수정 요청을 주는 거고 수정은 영어로 이제 업데이트죠. 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는 백엔드에서 푸스로 푸매핑으로 이용해가지고 푸매핑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푸스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통신이 되겠지요. 그래서 푸스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백엔드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업데이트할 때 수정할 때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쪽에서 어노테이션을 푸매핑 썼고 패스 배리어 물로 하나를 받았잖아요. URL로 하나, ID를 하나 받았고요. D로 부서 번호를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받았나요? 데이터도 받았죠. 네, 데이터도 리퀘스트 바디로 데이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엔드 쪽에서 프론트 쪽에서 부서 번호와 객체가 날라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D 번호, 부서 번호는 비공키니까 ID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이거는 DNO로 바꾸셔도 돼요. 어차피 함수에 매기면서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ID로 하겠습니다. ID로 하고 객체가 날라가야 되겠죠. 편의상 객체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전체는 부서 객체가 되고 이거는 부서 번호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날려주면 스프링부트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수정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프론트와 백엔드가 서로 통신을 하니까 약속에 맞게 잘 보내주셔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시면 못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이제 백엔드 쪽에서 코딩했던 거를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키 ID, ID와 객체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두 개를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서 리턴 하고요. 마찬가지로 엑시오스 함수 중에 수정 요청을 위한 함수가 있고요. 요거는 요거는 쌈다운도 쓰셔도 되고 백티브 쓰셔도 되고 왔다 갔다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티브 요거는 쪽으로 백티브로 써서 EPT 이렇게 해서 백티브 변수를 달러의 부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백티브 변수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URL에 부서번호가 날아가야 되는데 기본키가 날아가면 되고요. 아이디가 날아가면 되고 더불어서 객체 정보도 같이 보내줘야 되죠. 객체야 스프링트의 풋맵핑에 의해서 기본키 아이디와 데이터를 받아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제 뭐 됐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삭제 남았죠? 삭제. 이제 저거 부서 정보를 삭제, 삭제 요청, 하는 함수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론트는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삭제하지 않습니다. 백엔드 보고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삭제해달라, 인서트해달라, 업데이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엔드가 그 요청을 들어주는 거죠. 못 들어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못 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삭제 요청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뭐죠? 화살표 단축키는 NFN 만들어 놓고 삭제 함수는 리무브로 할게요. 함수명이나 뭐 매기변 수명은 개발자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부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삭제를 하냐면 부서 번호로 삭제합니다. 부서 번호로 부서 정보를 삭제하는 삭제 요청하는 함수죠. 부서 번호가 필요한데 보통은 뭐 뒤에로 이렇게 썼는데 프레임사 함수에서는 아이디를 쓸게요. 어차피 매기변수는 이름은 아무거나 정해서 있죠. 아이디 부서 번호 하나를 받아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삭제 함수가 엑시오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는 뭐를 했냐면 삭제는 백엔드를 올려보시면 삭제는 딜리트일 때 어노테이션을 뭐를 썼나요? 딜리트 매핑을 썼죠. 딜리트 매핑. 그래서 딜리트 요청을 하시면 되고 뭐가 필요하죠?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은 딜리트 함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는 아이디, 이것도 함수입니다. 함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엑시오스 딜리트 함수, 엑시오스에 딜리트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딜리트 하시고, 이것도 이제 액티브로 할게요. 액티브로 하면 장점이 변수와 문자열을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죠. 얘가 변수, 얘가 문자열이죠. 섞어서 쓸 수가 있어서 편하죠. 액티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액티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사용법이 사용법 저번에 어떻게 했죠? 요거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숫자키 왼쪽에 있는 거 있죠? 키보드 숫자키 왼쪽에 있는 거, 사선으로 돼 있는 거, 그게 백킹이고요. 요거의 특징은 문자열과 변수를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얘는 변수명 이렇게 하면 그냥 문자열과 변수명을 둘러 붙여서 변수명은 약속이 달러의 증가로 이렇게 들어서
하시면 문자열과 변수명이 결합된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되죠. 화면 출력. 결합된 변수와 문자열이 결합된 문자열이 출력이 그래서 여기 쓰시면 편합니다. 변수하고 섞었을 때는 이걸 좀 섞어서 됐죠.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전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거의 다 했는데 몇 개 있죠. 딜리트 했고 업데이트 했고 인설트 했고 위에 조회 조건 전체 조회 아이디로 다 했죠. 다 했는데 뭐를 하나 추가할 거냐면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뭐를 추가할 거냐면 저희가 보통 게시판 같은 거 보면 검색어가 있잖아요. 검색어 창이 여기에 검색어 창에 넣으면 라이크 검색에서 그게 해당되는 건수만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본 기능이니까 검색 기능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검색 기능은 부서번호로 부서명으로 라이크 검색하는 기능이고 이것도 앱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는 거 없이 전부 다 요청하는 거예요. 백엔드가 만들어놔야 되겠죠? 만드는 거는 뭐로 만들잖아요? 커리 메소드로 만들면 되겠죠? 간단하게 커리 메소드로 만드시면. 그래서 보통 이제 게시판에는 제일 위에 박스에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검색 기능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넣어보자. NFN 사사카 만들어 놓고 이름은 find name 이렇게 하고요. bname이 딱 부서명이죠. 부서명으로 검색하는 거 검색하는 방법. 이거는 내리면서는 부서명이 들어오면 되고 액션스로 함수를 수행해야 되는데 검색 요청은 조회죠. 검색이 뭐 조회죠. 조회는 뭔가요? 이렇게 그런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는 셀렉트고, 그죠? 셀렉트는 뭔가요? 무슨 요청인가요? 된 요청이 있게, 그죠? 계시고, 뭐가 날라가야 되죠? 부서명, 이네임이 날라가야 되죠. 부서명. 그걸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HTTP에 get 함수를 주고요. URL을 이것도 액티브로 할게요. 액티브로 해서 URL을 만들어 봅니다. HTTP에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할 때는 query string을 써볼게요. query string URL query string 전달 방식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URL에 물음표에 변수명 여러 형태죠? 요 위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파라미터 방식으로 나와요. 물음표가 없죠? 매기 변수가 날아가는데 물음표가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했지만 파라미터 방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패스 베리어블로 가는 되고 요거는 오랜만에 물음표를 써가지고 쿼리 스트링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물음표 변수를 URL에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물음표로 전달하는 방식과 그냥 전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다 그냥 전달했죠. 그런 거를 요즘 많이 쓰는 파라미터 방식이라고 하고 또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쿼리 스트링 방식은 물음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음표 하고요. 변수명 값이죠. 그래서 dname은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값은 변수 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기 변수로 요 안에 값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링 부트에서 쿼리 스트링 방식이 해당되는 컨트롤러 함수를 만들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 됐죠? 그러면 5개, 기본 기능 5개와 검색 기능까지 총 6개의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엑시오스 함수들만 만들었고 각 페이지 컴포넌트에서는 엑시오스를 이제 코드하는 게 아니라 함수 만들고 있죠? 이거 그냥 함수명만 호출하면 돼요. 아시겠죠? 다 만들어놨으니까 함수명만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엑시오스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코드하는 게 깔끔합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른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되죠?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임포트를 해야 되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다른 쪽에서 이용하게 하려면 익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익스포트 하기 하셔야 이 함수들을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안에다가 함수들을 다 밀어넣고 한 방에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을 APT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고요. 객체 안에다가 함수명을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저희가 만든 함수명이 뭐 있나요? 적히네요. 적어볼게요. 적어서 함수명 있죠? 함수명만 복사를 해서 복사해서 여기 객체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했다 치고 이렇게 포장해 볼게요. 이게 다 함수명이죠? 위에서 금방 정의한 remove. 그 다음에 마지막에 find by name이죠. 복사.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객체 요 이름으로 함수명을 다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요거를 한 방에 디폴트로 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방에 하시는 게 너무 깔끔합니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도록 합니다. 익스포트를 왜 하냐? 기억을 살리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JS 파일에서 위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줘야 이 함수들을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를 해줘야 이 함수들을 다른 파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의 키보드, 임포트 익스포트 방법이 있죠. 옛날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다 준비가 됐네요. 다른 파일에서 이 함수들을 불러서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폴더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폴더 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처음이니까 나중에 정해가겠습니다. 서비스에 EPT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엑시오스 함수들 뭐라고 보죠? 이제부터 다른 페이지 컴포넌트에서는 함수들만 불러서 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하나 정해서 미리 위에서 하나 정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름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정해서 넘깁니다. 됐죠?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줄랑 조정하고 이거 함수 아니었나? 이게 함수 아니었나?
함수를 할 때 자동 분열 됐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페이지를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엑셀로 키보드 함수들과 검색 함수를 만들어놨으니까 함수명으로 각 페이지에서 불러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통신들이 좀 뺏겨서 통신들 됐고요.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거 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UI를 좀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전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메뉴를 달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서비스에서 메뉴가 필요하죠. 항상 메뉴가 단다, 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통함수들은 다 만들었고 메뉴는 어디에 달아야 되냐면 app.js에 가시면 되는데 app.js 안에 쓸데없는 게 있죠? 헤더 다 지워버리고요. 헤더 다 지워버리고 로고도 다 지워버리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도 다 지워버리고 준비를 합시다. 괜찮네. 네, 메뉴를 달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메뉴 달겠어요. 메뉴 달게 되는데 메뉴를 달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브러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리트 라우트 돔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걸로 메뉴를 달거든요. 네, 메뉴를 달. 그래서 요거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라이브러리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통합 터미널 열기 해서 밑에 열어놓고요. 라이브러리 설치 방법은 npm install 설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install이 설치하다 이런 뜻이고 npm install에 위에 지금 있죠? 이거 react route DOM 요거를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설치할 라이브러리 이름. 그럼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내드릴게요. 항상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npm install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명령어고요. 여기서 설치할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pm install axios 하면 axios 라이브러리가 설치되고 npm install react route DOM 하면 메뉴 다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진행해 보시죠. 그리고 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메뉴를 달면서 네, 또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 리드미 있잖아요. 리드미.nb가 있는데 여기다가 설치할 라이브러리를 이제부터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아시겠죠? 미리 적어드릴게요. 설치한 라이브러리 수업하면서 설치했던 라이브러리 까먹을 수 있으니까 설치한 라이브러리 첫 번째 뭐를 설치한가요? npm 인스톨에 axios 있고 두 번째 뭐를 설치했죠? npm 인스톨에 금방 리트 라우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설치했죠? 또 설치할 때마다 여기 계속 적어드릴게요. 리드미 np 네, 여기 있죠? 리드미 np 여기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안에 거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더 보시기 편할 수 있습니다.
됐고 설치한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설치가 된 어디에 목록이 뜬다고 했죠? 예, 여기에 패키지.json 을 열어보시면 디펜던시죠. 디펜던시 안에 막 설치한 거 리액터 라우터도 보이나요? 예, 설치된 게 나오고 잘 보이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설치가 잘 됐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번에 옛날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설치한 거를 삭제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니까. 삭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pm uninstall 하시면 돼요. uninstall uninstall에 금방 했던 거 있죠. 뭐였죠? 리액터 나우터 삭제하고 싶은 이름 있죠. 리액터 나우터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거는 삭제입니다. 그죠? 요 라이브러리 삭제. 만 붙이시면 돼요. 반대. 설치. 됐죠? 혹시 이제 실수로 잘못 설치할 수 있으니까 오타 등등 이유로 삭제는 어떻게 해요? npm install하면 설치, npm uninstall하면 삭제입니다. 라이브러리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를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 붙이시면 돼요. 반대말 됐고요. 그리고 이 소스가 제가 이제 참고하는 소스가 아마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소스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사람 소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사람 소스를 거의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 만들고 있거든요. 다 만들었는데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만든 걸로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베즈코드예요. 베즈코드 독일사람 같아요. 이름이 베즈코드인데 그 사람 소스를 기본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이제 MIT 라이센스로 이제 제공한 것들 있죠. 그런 걸로 했는데 저도 이제 MIT 라이센스로 할 테니까 이제 소스 제가 그 사람 소스를 바탕으로 수정했다 했죠. 그 사람을 수정했는데 이걸 라이센스를 드릴 테니까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에. 그래서 MIT 라이센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협력으로 하셔도 됩니다. 수정하셔가지고 그대로 팔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약간 수정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돌렸다가 서비스했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다. 그럼 저한테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갖다 쓰신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MIT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갖다 쓰는 거는 괜찮은데 상용을 사든 말든 사면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 책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MIT 라이센스는 참고하십니다. 지금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항상 이제 이런 거 보면 갖다 쓰셔도 되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 갖다 써라 하면 이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관리하는 것도 이제 조금 아셔야 되니까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라이센스 파일만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넣어주시면 어떤 거 넣어볼게요. 복사. 잘 보이는 데다가 번역 아무데나 넣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무데나 넣으셔도 돼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넣을게요. 복사. 그래서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갖다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상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는 썼다가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넣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메뉴 라이브러리 설치하셨죠? 메뉴 달기 이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설치.
설치하셨고요. 설치했고, 그 다음에 메뉴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달기도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메뉴 달기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index.js index.js 요거를 여셔가지고요. index.js 오랜만에 여시는데 여기다가 메뉴 달기 사전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 라우터를 넣어주셔야 돼요. 브라우저 라우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시고 여기 보시면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치웁시다. 요거 별 의미가 없는 자꾸 치우세요. 네, 삭제해버리고요. 스트릭트 모드 이게 있으면 이제 오류 검수를 더 잘해준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귀찮기만 하고 그래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우고요. 브라우저 라우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메뉴를 다시 가면 브라우저 라우터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브라우저 라우터 네, 이렇게 브라우저 라우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브라우저 라우터를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앱 있죠? 앱을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여기에 어디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냐면 라이브러리를 위에 임포트를 하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금방 설치한 메뉴 라이브러리 있죠? 거기서 제공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메뉴 라이브러리 이름이 리액트 라우터 이렇게 금방 설치한 메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태그예요. 이거를 이렇게 앱으로 쏴주셔야 메뉴가 정상 작동합니다. 네, 여기 메뉴 태그, 이거는 메뉴 라이브러리 있죠? 네, 사용하는 거고. 됐고요. 이걸로 끝입니다. index.js에서는 이렇게 두고, 됐죠?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임포트 해주시고, 금방 설치한 라이브러리. 네, 보내드렸고요. 예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보내드렸고, 이제 메뉴를 달아봅시다. 메뉴 달기는 app.js에서 쭉 달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기니까요. 요거 먼저 보내드리죠. 네. 일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면 되냐면 div 있잖아. div 태그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다가 메뉴 달기 메뉴 태그를 추가해볼게요. HTML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터 아무 데나 잘 보시고 보내드릴게요. 복사. 네, HTML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를 메뉴 태그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트스트랩 CDN을 깔았기 때문에 이게 부트스트랩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랩 메뉴가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네, 나부 있죠? 나부. 여기는 메뉴입니다. 진짜. 적으면 메뉴 되죠. 그거 보는 나부. 적으면 이렇게 되죠. 네, 됐죠? 네, 메뉴 태그 위에 달았고, 여기는 뭐냐면 라우팅입니다. 라우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우팅은 메뉴를 클릭하면 이동할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뉴 클릭했을 때 이동할 컴포넌트, 정확하게 말하면 리스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컴포넌트가 되는데
라우팅 작업을. 여기는 일반 메뉴를 달았고, 포트스트랩 메뉴를 달았고, 밑에는 라우팅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랩 부트스트랩 쓰니까요. 컨테이너로 싸면 중앙 연결이 된다고 했죠. 중앙 연결. 그 다음에 마진 탑을 3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위에 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됐네? 됐네?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위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페이지 보면 리액트 코딩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코드 이 사람의 소스를 제가 수정했죠. 그래서 이 사람 소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링크라는 태그가 나오는데 이 링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HTML은 아니죠. HTML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금방 설치한 라이브러리 있죠. 메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임포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임포트가. 그래서 링크 임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시고 임포트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메뉴 라이브러리 이름이 뭔가요? 리액트 라우터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설치했죠. 리액트 라우터 이 메뉴 라이브러리 이름이 뭐라고요? 링크. 쓰시려면 여기다가 임포트 한다고 명시를 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링크 썼죠?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사용이니까 어떻게 하실 감이오시죠? 아까도 브라우저 라우터 태그를 썼을 때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했고 링크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임포트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어떤 의미냐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링크는 HTML의 어떤 거와 똑같냐면 href와 똑같습니다. href 요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뭐죠? 그 HTML에서 링크 걸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이트 이동할 때 href 썼죠? 기억나시죠? href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성능이 좋다. 이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 좋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ahref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복습 설명드리면 HTML의 공작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href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이때 전체 화면 새로 고침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이동할 때 전체 화면 새로 고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반면에 링크는 어떻게 되냐면 후분하면 새로 고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부분만 새로 고침이 일어나요. 이해하셨나요? 요 부분.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 리액트나 뷰의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이죠. 구분하면 새로 고침이 일어나서 성능이 개선이 된다. 태그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쓰셔도 되고, 구분하면 새로 고침으로 약간 UI가 좀 약간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하여튼 요구사항에 의해서 요거 말고 ahref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전체 새로 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걸 쓰면 구분하면 새로 고침이 일어나서 이 부분만 갱신이 된다.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 여기까지로 다음 시간에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한번 보내드리고 천천히 할게요. 항상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입장 중에서